월말 김어준입니다. 탐험 무동력 요트 세계 일주 김승진 선장, 오극지 탐험 홍성택 대장이 이어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산맥 2,400km를 패러글라이딩으로 횡단한 박정원 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홍성택 대장님 아십니까? 네네, 잘 아시는 분들이죠, 다. 김승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홍성택 대장님 베링 해협이랑 남극, 북극, 그린란드, 에베레스트. 네네. 이제 곧 로체 남벽 도전하신다고 하는데. 네, 여러 번 이미 도전을 했었죠. 네, 저는 하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자, 네네. 박정원 대장님이 한국인 최초 안나푸르나 등정. 네네, 네. 맞아요. 25살에 이미 에베레스트 등정. 예, 예. 그리고 내리 8,000m급 8개 좌완등. 이게 옛날 이야기죠. 근데 제가 왜 로체남백이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산 봉우리 중에 하나였느냐 하면요. 네. 히말라야 3대 남벽이 있어요. 그게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로체예요. 그 세 개를 오른 사람은 없기 때문에 3대 남벽이라고 그래요. 제가 두 개를 이미 94년도, 95년도에 올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로체를 시도하려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사실은 진행했었어요. 근데 베이스 캠프까지 가서 제가 돌아왔죠. 아, 로체 남벽도 도전 계획이 이미 있었었구나. 네네. 로체 남백을 오르기 위해서 제가 일본까지 가서 만난 사람이 다나베였어요. 홍성택 대장님도 만났다고 하는데. 네, 제가 먼저 만났죠. 제일 먼저. 홍성택 대장님하고 선후배. 네, 그렇죠. 네네. 아니, 저보다 많아요. 아, 나이는 홍성택 대장님이 많으신데. 네네. 이 산을 오르신 거는 선배죠.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음. 그리고 히말라야도 제가 먼저 가서 지금 89년도에 갔으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가 네네. 아주 어린 나이에 이미 엘리트 등반가였어요. 25살에 에베레스트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코리안 하이웨이라는 에베레스트 최초의 한국인 루트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다가 왜 패러글라이딩이냐. 2005년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홍 대장님을 굉장히 무시하시는 박 대장님.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왜 로체남백이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산 봉우리 중에 하나였느냐 하면요. 네. 제가 베이스 캠프까지만 가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로체남백을 대규모 인원으로 오른다는 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알파인 방식으로 하자. 네, 그러한 방식으로 좀 배웠거든요, 우리가. 한 번에 쫙 올라가는 네, 소수로. 네. 오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선이잖아요. 아무도 오르지 못한 이 벽을 그런 방식으로 오르기보다는 단독 혹은 뭐 둘이서 간촐하게 오르자. 네. 지금 하지 말고 준비됐을 때 다시 오자. 그렇죠. 그래서 그 원정대는 돌아왔어요. 자, 욕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촐라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촐라체도 거대한 직벽 아닙니까? 네, 1,800m 정도 수직 고도가 있죠. 수직벽만 1,800m. 네. 네. 여기를 2005년에 도전해서 등정에 성공을 했어요. 네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1캠프, 2캠프, 3캠프, 4캠프 이렇게 네네. 캠프를 쪼개가면서 한 두 달에 걸쳐서 올라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루 이틀 사이에 아주 소수 인원을 가지고 한 번에 도전해서 찍고 내려오는 알파인 방식이 있다. 촐라체를 이제 알파인 방식으로 도전하신 거죠. 네. 몇 분이 가셨습니까? 2사람. 출발해서 며칠 만에 올라가신 거예요? 3박 4일이네요. 출발 후 3박 4일. 3일째 딱 올라간 네, 겁니까? 원래는 1박 2일 만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붙어보니까 평균 경사도가 75도 이상 나오거든요. 에베레스트가 35도예요. 서 있네 그냥. 네. 그게 이제 생각보다는 어려웠다. 네, 단 한 평도 사람이 서 있을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텐트를 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암벽입니까? 네, 그러니까 텐트를 친다는 건 5성급 호텔 가도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아, 그러면 매달려서 자는 거예요, 그냥? 네, 매달려서 자는 겁니다. 엉덩이만 걸치고. 얼음 사면을 커팅해요. 이제 아이스바이를 가지고 커팅한 다음에 엉덩이만 걸쳐서 거기서 매달려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침을 기다리는 거라 그러죠. 그 엉덩이 들어갈 정도의 네네. 빈 벽을 파가지고 네.
그걸 더 깊이 파가지고 텐트를 넣을 수도 없고. 그렇게는 네. 그 에너지를 소모하느니 올라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제 베르글라라 그러는데 이렇게 암벽 사면에 얼음이 약간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파고할 그런 공간 자체가 없어요. 눈이 쌓여 있는 게 네, 아니라. 눈 사면은 커니스가 있어서 파고 들어가지만은 여기는 눈이 쌓이질 않아요. 75도 경사도에 눈이 어디 쌓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얼음이 살짝 얼어 있고. 네네네. 그거 살짝 네, 깎아내가지고. 그것만 깎아낸 상태에서 이제 그 살짝 매달려서. 엉덩이를 넣어주는 거네요? 네, 그럼요. 걸쳐주는 거죠. 다리 좀 쉬라고. 스크류를 박아서 다리를 걸칠 수 있게끔 로프를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해서 이렇게 해놓죠. 그러면 다리를 거기에 이제 올려놓는 거죠. 일종의 벽에 간이 의자를 만드는 거네. 간이 의자를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떨어지지 말라고 네. 벽 쪽으로 꽁꽁 네. 묶겠네요. 네. 그리고 거기서 매달려서 조는 거예요? 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저희는 아침을 기다리는 거라 그러는데 근데 참 고통스러워요. 그게. 고통스럽겠죠. 네. 처음에는 되게 몽환적이에요. 왜 몽환적이냐면요. 어둠이 오기 전에 무조건 도착해야만이 살아요. 그래서 어둠이 오기 전에 무조건 그런 지점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둠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리 도착해서 매달려서 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물을 끓여 먹고 먹는 건 없어요. 그냥 먹어요? 물만 끓여요. 무릎 세우면 그냥 그 위에 합판 조그만 거 얇은 거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위에 깨서번을 올리고 한 사람은 잡고 한 사람은 코펠 잡고 이렇게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나란히 엉덩이 자리를 팝니까? 네, 그럼요. 뭐라고 불러 엉덩이 구멍을? 이는 뭐 아이스 캐빈이라 그러죠. 테라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별한 용어는 없구나. 예. 뭐라고 불러줘야 될까? 테라스라 그러면 되겠죠. 테라스. 좌석을 만들었어요. 제가. 네네. 이 어두워지기 전에 제가 빨리 자신의 엉덩이 사이즈에 맞는 둘이 거기다 끼워 넣어 엉덩이를. 네네. 네. 그럼 머리는 앞으로 약간 튀어나가잖아요. 등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엉덩이만 파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자를 카빙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매트도 깔아요. 그냥 앉으면 그냥 죽어요. 그는 동태되죠. 그냥 자면. 그러니까 매트리스를 엉덩이와 등판에 접착하게끔 이렇게 깔아놓죠. 니은자로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벤치 만든 거잖아요. 네, 벤치를 만든 거죠. 네, 그 무릎 위에다가 버너를 올려놓고 물 뿌려요. 네. 낭만적인데? 낭만적이죠. 처음엔 되게 좋아요. 네. 왜 좋으냐면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만들고 물을 딱 끓여 먹죠. 네. 그러면 어둠이 오잖아요. 네. 그 광경은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 앞에 모든 봉우리들은 똑같은 높이의 봉우리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뭘 하는 줄 아세요?